지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알고 투자하셔야 되지, 뭐 그런 자신이나, 모르신다면 저는 투자를 말리고 싶어요. 예, 제가, 전문 강좌에 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한번 잘못 들어가서 자금이 못 끼면 빠져나오는 게 참 어려워요. 3기 신도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도시 꼬마 빌딩에 투자할 기회가 아직 3기 신도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이걸 보여드렸고, 지금 이 도시가 지금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고, 여기가 1동탄이고, 여기가 2동탄이에요. 근데 이런 동탄 신도시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동탄 신도시 시장 모습은 어땠을까? 시장 모습은 어땠을까? 뭐,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해서. 허허벌판이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도시계획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허벌판에, 이렇게 지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결국 다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동시에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이 지어졌는데, 이 신도시에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이런 지금 그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지금 아마 한 뭐 11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블록이 있고 이 블록들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이게 동탄 신도시의 303, 304 블록인데 이 303, 303, 304 블록을 확대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304 블록에 205개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게 하나가 여기가 지금 205개의 땅이 있다 그랬죠. 꼬마 빌딩 땅이. 나머지 것들도 뭐 170개, 뭐 150개, 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확대한 게 205개, 아까 304는 땅이 있는데 이게 개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가주택이 있죠, 상가주택.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도시 꼬마 빌딩은 유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층이 상가고 위에는 임대할 수 있는 주택, 2룸이나 3룸. 예. 그래서 보면은 신도시 꼬마 빌딩 유형은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1층은 다 상가고 위가 2층이나 3층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상가주택.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서울 거를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를 선택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동탄이나 뭐 판교, 그다음에 그 위례, 뭐 별내, 다산 뭐 이런 것 다 신도시죠. 신도시는 다 1층 상가, 위에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왜냐? 여러분 3기 신도시 기회 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갈 겁니다. 3기 신도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앞에 그 테이블에 거기 지금 팜플렛하고 올려놨는데 똑같이 저런 팜플렛들을 부동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투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나눠줘서 여기서 선택하세요. 여기서 어떤 매물이 나왔습니다. 선택하세요. 이런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보러 다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주자택지 지금 아까 303, 304 블록입니다. 제가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자, 이게 303, 304 블록. 아까 그 한 11개 정도에 되는 블록 중에서 하나의 블록만 지금 항공사진인데 이렇게 빈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미 이 카탈로그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다 서가지고 그때 투자자들이 뭐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이 상태에서 땅을 선택하려고 어떤 땅에 투자해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꼬마 빌딩 그 투자 시장은 말 그대로 전국구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땅은 다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뭐 부산이든 광주든 뭐 대전이든 어디든 다 올라오세요. 예, 그래서 좋은 땅을 잡기 위해서 많이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빈 땅, 길도 없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좋은 땅들은 한마디로 다 팔려나가겠죠. 예,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근처 부동산을 가본다든지 하면서 계속 뭐 매물이 언제쯤 나오는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하튼 어떤 땅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발 후 모습입니다. 아까 저 빈 땅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예. 재밌는 것은 신도시는 이게 한 번에 다 지어집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토지 사용 시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신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사용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25년 7월 1일이다. 그럼 7월 1일부터 다 스타트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가 거의 같이 동시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그냥 공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개발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이게 건물이 동시에 막 지어지면 결국은 임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주든 좋은 업종을 갖다가 빨리 자기 건물에 넣고 싶은데 한 번에 지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임대 전쟁을 사실 또 보이지 않는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꼬마빌 그런 생각 전혀 그러니까 정말 개념이 없으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신도시에 땅 사놓으시고 그냥 너긋하게 공사를 안 하고 미루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 애를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도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건물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딱 스타트 토지 사용 시기가 딱 풀리면 그때부터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동탄에서 가장 활성화된 블록이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한 블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동탄 신도시 가시면 제 건물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1층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을 넣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들 편의점은 나중에 이제 그 임차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편의점이 있는 건물은 조금이라도 가치가 좀 더 좋다고 봐줘요. 왜냐하면 편의점의 특성이 요즘은 24시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편의점은 생활 밀착형 업종이에요. 그래서 한번 입점을 하면 잘 바꾸질 않죠. 그래서 임대 안정성도 상당히 있고 해서 그리고 편의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편의점 개설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빠져나가면 쉽게 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은 상당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치를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업종이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도 말씀드리겠지만 편의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유치를 해서 지금 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건물을 또 다 짓고 나면 이런 또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습 보시면은 이제 녹지 같은 것들이 이제 아직 뭐라 그럴까요? 뭐 황토색 밑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제가 최근에 항공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완전히 세팅이 됐죠. 그런데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뭐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모두 평화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정말 초저금리 때는 그나마 나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는 더 어려운 건물주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려웠던 건물주들은 더 어려워졌고 조금 괜찮은 건물주들도 어려워진 건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알고 투자하셔야 되지 뭐 그런 자신이나 모르신다면 저는 투자를 말리고 싶어요. 예, 제가 전문 강좌에 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한번 잘못 들어가서 자금이 못 끼면 빠져나오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이렇고, 요거는 이제, 우리 눈높이에서 본 건데, 이게 지금 화살표 된 게 같은, 건물 꼭대기죠. 예, 이게 이제 개발 전에 이런 허가발판에서 여러분들 저런 카탈로그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예. 뭘 알아야지 이걸 뭐 투자를 하는데, 뭐 같은, 여기가 뭐 땅이라는데 땅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와서도 저희가 이런 지도를 보고 또 분석 능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 다 지어지고 나서는 개발 후는 이렇게, 수많은, 꼬마 빌딩들이 다 건물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택지를 사는 방법, 주로 사는 방법은 1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에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꼬마 빌딩은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원래 거기 논밭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보상용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피해를 주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매매가 되고 또 구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H에서 분양받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이런 땅들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보상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일반 분양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낙찰률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물량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1번, 예,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싸게 LH에서 분양은 하지만 그분들이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돈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은, 웃돈을 주고,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주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서울 거 설명하고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서 나눠지냐. 신도시는 입지 선택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입지라고 하는 게 아까 블록, 아까 막 11개 이렇게 블록이 있었죠. 예.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블록 안에 들어와서 아까 205개 땅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렇게 입지라고 하는 게 신도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어떤 블록, 어떤 땅을 선택할 거냐. 자, 이렇게 블록이 205개, 뭐 170개, 뭐 120개, 150개, 뭐 이렇게 쭉 블록이 흩어져 있는데 이 블록 중에서 내가, 나는 이 블록에 투자할 거야. 나는 이 블록에 투자할 거야.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선택한 다음에 이 블록에 선택할 거야 라고 이 블록을 왔더니 이렇게 땅이 205개 땅인데 이 안에서 난 요 땅을 선택할 거야. 요 땅을 선택할 거야. 이게 매물이 나왔는데, 나는 이 땅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다. 신도시에서는.